2019년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9월 10일 낮 12시 22분경 인천시 강화군의 작은 한 섬마을에서 84세 할머니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할머니의 집에서 약 5m 떨어져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었는데요. 최초 발견자인 이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 사망한 할머니의 아들과 자기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그날 이 사망한 할머니의 아들분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도 그렇고 계속 연락이 안 돼. 뭔가 좀 이상해.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뭔 일 없는지 확인 좀 해주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그날 바로 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처음 딱 갔을 때 이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흥건하게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 상황에 너무 놀래서 바로 이웃 주민분이 할머니를 흔든 거예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이미 온 몸은 싸늘하게 식은 상태. 놀란 이웃 주민은 바로 이 할머니의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지금 니네 집 왔는데 니네 엄마 돌아가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 이웃 주민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이 아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분이 바로 경찰과 사망한 할머니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사촌 형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촌 형도 얼마나 놀래요. 엄마가 죽어 있다면서 우선 아들인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해 놨으니 급한 대로 사촌 형이 경찰과 같이 가서 좀 보라는데 뭔가 좀 무섭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촌 형이 혼자 가기는 좀 무섭다 해서 이 할머니 집과 15m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이자 자신의 육촌 형이었던 김 씨에게 같이 가자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한 할머니의 아들분이 사촌 형한테 경찰에 신고해 놨으니 가봐달라 했고 혼자 가기 뭐하니까 또 이 사촌 형이 자기 육촌 형 김 씨에게 이제 이게 말이 사촌 형 김 씨지 실제 이 김 씨의 나이는 94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여튼 이 김 씨에게 연락해 같이 사건 현장을 찾아가게 된 거죠. 김 씨와 사촌 형이 딱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촌 형과 김 씨가 먼저 사건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이 피해자 할머님은 거실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로 머리를 가격당한 듯이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바닥에요, 피가 흥건했어요. 이게 다 뭐야? 두 사람 다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이 김 씨가 사촌 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거 피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일단 바닥에 피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것 좀 닦자. 피를 닦자고. 그 얘기에 이 사촌 형도 오케이 한 거예요. 아, 닦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경찰 오기 전에 피를 다 닦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할머님이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할머니의 몸이 쪼그라들 텐데 그러면 나중에 경찰이 왔을 때 수사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딴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새끼줄을 구해서 할머니의 몸이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염까지 합니다. 나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둘이서 막 피도 닦아놓고 염까지 하고 한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니 오히려 더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유를 불문하고 피를 치우고 현장을 닦은 이 사촌형과 김씨에게 뭐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현장을 훼손합니까? 누가 사건 현장을 마음대로 만지고 옮겨요? 경찰은요, 맨 처음에 이 할머니가 84세셨어요. 나이가 있고 하시다 보니 혼자 집에 계시다가 뭔가 몸에 이상 증세가 나왔고 하면서 거실에서 팍 쓰러지셨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를 어딘가에 꽝 부딪히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이가 할머니 머리에 있는 상처를 딱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할머니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게 머리를 가격당하신 것 같다, 타살 같다 라고 구두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에 경찰은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타살. 그렇다면 범인은 누굴까? 사실 이 피해자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마을은요, 일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마을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범인 잡기 최적화되어 있는, 범인 잡기 굉장히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을이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인근 마을이었거든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마을이었어요.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인근 마을. 이 마을로 들어가려면 우선 해병대 초소를 2군데나 지나가야 했습니다. 거기다 이 마을의 인구가요, 총 7가구에 10명 밖에 안 되는 엄청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0명 밖에 안 사는 마을에서 한 명이 살해당한 거예요.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병대 초소 2개를 거쳐 들어가야 합니다. 즉 쉽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외부인이 들어왔다 나갔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해병대 초소를 거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지인이 들어가서 범행을 하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단서도 딱히 없고. 그렇다면 마을 안에 피해자를 제외한 이 9명 중에 1명이 범인이라는 걸까요? 경찰은 이 사건에 강화 서에 있는 강력팀 10명, 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등 이제 총 40명을 이 사건에 투입시켰습니다. 총 40명. 7가구에 10분 정도 거주하는 마을인데 이 사건에 40명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40명 형사가 9명을 수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쉽사리 풀리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단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주변 탐문 수사를 했을 때 마을 부녀 회장이 9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이때 할머니는 멀쩡히 살아있었다고. 그렇다면 할머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사건 시신 발견 전날인 9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오후 7시 30분 사이. 우선 사건 현장 치워졌고 CCTV도 그 당시에 할머니 집을 바로 비추는 CCTV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집 3km 내에 있는 이제 CCTV를 모두 분석해 봤는데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 없었습니다. 누구지? 아무래도 외부인은 아닌 것 같고 이 마을 내부인인 이 9명 중에 1명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이요 일종의 밀실 살인 개념인데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사실 경찰이요 그나마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의심 가는 인물은 몇 명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최초 시신을 발견했던 이웃 주민.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 죽어 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게 사건 현장을 치웠던 사촌 형과 김씨. 아무래도 자기들은 좋은 의미로 아무 생각 없이 모르다 보니 치웠다곤 하지만 모르는 거죠. 약간 이렇게 세 사람을 용의선상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경찰은 이 할머니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한관계 혹은 돈 문제로 얽힌 사람은 없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김씨 할머니와 생전에 좀 마찰이 있었네? 확인해 보니까 이 할머니와 김씨 서로 이웃 주민이었지만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차로인 큰 길가에서 김씨의 집으로 연결되는 길이 할머니의 땅이었던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피해자 할머니의 집, 그 왼쪽에 동그라미 친 집이 이제 용의자인 김씨의 집인데 가운데에 큰 길가가 있죠. 이 길가에서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그 길과 이 김씨의 집으로 가는 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김씨의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이제 할머니의 땅인 거예요. 이 땅이요, 이 김씨의 집으로 가는 이 길 땅이 고르지 못합니다. 좀 막 그 잔디 풀도 있고 막 이래요. 비포장 도로.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던 이 김씨가 할머니한테 도로 포장을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김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포장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포장 좀 해줘라. 그런데 이 요구를 할머니는 거부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것도 내심 좀 짜증이 나 있는데 이 김씨 집에 상수도를 연결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을 하려면 이 할머니 땅을 또 거쳐야 돼. 그래서 이 김씨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땅을 거쳐서 내 집에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한다.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허락해주면 안 되냐? 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할머니가 거절한 겁니다. 싫다. 왜 내 땅을 거쳐서 하냐? 싫다. 여러 번 협조를 안 해주는 이 할머니에게 이 김씨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할머니의 아들분이 진술을 해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좋진 않았다고, 말다툼도 하고 했었다고.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김씨 죽고 없네. 알고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에 이 김씨가 자기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죽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씨는요 9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김씨가 범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김씨가 범인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김씨는 어찌됐든 사건 현장에 피를 치웠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라면 피가 바닥에 너무 많으면 당황해서 치우려고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당시에 완전 90이 넘은 고령이셨어요. 잘 모르셨다 보니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와의 관계도 그래요. 뭐 상수도 문제로 싸우고 도로 포장으로 싸웠다곤 하지만 이 김씨의 유가족 분들 말에 의하면 이 김씨도 나이가 많으셨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야 같이 가보자 하니까 나오신 거지 평소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자주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0이 넘은 노인이, 걷기조차 힘든 노인이 어떻게 84세 할머니를 죽이겠냐. 그리고 땅 문제로 이래저래 말들이 오가긴 했지만 도로 포장의 불편함 같은 경우는
할머니 길 말고 다른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상수도 그거 애초에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사람 죽일 정도로 막 원한 거 없었다고. 그렇다면 이 김씨는 왜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갑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까? 이 이유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은요, 야 경찰, 니들 우리 아버지 죽기 이틀 전 우리 아버지 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쳐 들어와서 집에 신발 다 신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물건 다 뒤지고 우리 아버지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사진 찍지 않았냐? 우리 아버지가 받았을 충격은 생각 안 해? 우리 아버지 니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김씨가 충격에 밥도 못 드셨대요.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과 난생 처음 강제로 옷이 벗겨져서 사진 찍히고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가신 거라고. 그런데 이 유가족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90년을 넘게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쳐들어와서 이러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 뭐하냐. 오래 사니까 이런 일까지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릅니다. 이 김씨가 범인인 건지 아니면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인 건지. 만약 김씨가 범인이 맞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망했기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건데요. 제가 이 사건을 검색을 막 해봤는데 사건에 대한 것만 있고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건지 뭔지 결과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냥 미스테리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강화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